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취임 이후 단행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검찰 힘 빼기를 넘어 윤 총장을 향한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형평성 있는 인사였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무부 수장으로서 당연한 인사권 행사인지 현 정권 수사 힘 빼기를 위한 검찰 길들이기인지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함께 의견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은국 경기대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하자마자 검찰 인사, 고위급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 인사가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지금 서초동도 넘어서 여의도까지 뒤흔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번 인사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인사고요.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검찰이 그러나 또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에 이 검찰로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시각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진두지휘해 왔었고 그런데 과거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또 각계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조국 장관 수사라든가 이후에 울산시장 관련 수사라든가 네. 본다면 이것이 과잉 수사가 많았었고 특히 공소장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의 부인 관련해서 공소장 놓고 재판부랑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권과 관련돼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다루지 못하는 과거형의 수사. 저는 특히 무능 수사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5개월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제대로 구속하는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런 검찰의 당초에 엄청난 국가가 무슨 별난이 난 것처럼 온갖 곳을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쳤는데 실제 나온 결과는 정말 앞으로 물론 재판부의 최종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과거 그럴 정도로 나라를 뒤집을 정도로 그런 수사였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능했던 수사 그리고 인권을 무시한 과잉 수사 이런 측면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고 그런 평가도 가만히 됐다. 그래서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라고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 이후에 다양한 또 배경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측면에서 일단 법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또 검찰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인사다라는 측면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내용은 노골적이었고 방식은 거칠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약간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난폭 운전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국민이 안전운전하라고 네. 면허증을 줬는데 네. 난폭 운전하시면 안 되죠. 예, 제가 한 문구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예. 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다. 누가 쓴 글인지 아세요? 누가 썼나요?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쓴 글입니다. 예, 저는 이 말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그 인사의 핵심은 그거 아닌가요? 윤석열 사단 해체. 그것 말고 뭐로 달리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 정상적 인사다, 사실상 보복 인사다.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갈라지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종훈 평론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네네.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른데요. 이것이 방식은 전격적이었고 그러나 새로운 장관이 취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장관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예. 그동안의 윤석열 검찰 시대가 가졌던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평가가 들어갔다. 네. 그리고 방식도 저는 만일의 경우 이것을 놓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계속 논란을 벌였다. 더 많은 논란과 파문 그리고 제대로 아마 또 법무부가 가동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검찰이 조국 장관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 논란이 벌어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 그리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동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동설, 천동설 그리고 검동설입니다. 검찰이 지구의 중심에 있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저는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검찰을 존중하고 민주적 원칙에 따라 잘 해왔다. 대신에 잘못된 검찰의 관행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 뭡니까? 검찰은 절차와 체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아니 윤석열 총장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특수부 출신들 다 끌어다가 자신의 사단을 만들어 놓고 검찰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죠. 검찰은 법적인 체계, 형사소송법을 존중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모든 것은 헌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탈법적인 형태로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온 나라를 다 뒤집었는데 수사 결과 이렇게 무능한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결기는 존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존재는 인정하지만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네. 예. 윤석열 사단에게 개혁의 칼을 넘겨준 게 누군가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박상기 장관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결국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누가 했습니까? 지금 뭐 보수 야당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불과 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판을 뒤엎고 갑자기 뭐 개혁의 화신인 것처럼 이렇게 존중했던 분을 갑자기 뭐 이렇게 개혁의 적폐 세력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폭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충우돌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도 뭐 1, 2년 시간이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너무 뭐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오가듯이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저는 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 국민 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를 통해서만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고 윤석열 총장은 예나 지금이나 전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잣대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잣대가 바뀌는 것이 문제인 거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잘못됐는가? 그건 역사가 평가할 거다라고 봅니다만 저의 판단은 국민검사 윤석열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 결기를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의 그런 기대감 살아있다. 대신에 저는 윤석열 총장은 용장이긴 한데 지장이나 또는 아주 지혜롭고 판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총장은 아니다. 과거의 여포처럼 싸움은 잘하고 어떤 것들을 하지만 그 전체 속에서 과거와 달라진 검찰의 위상, 인권 수사 그리고 새롭게 달라져서 증거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철저하게 존중하는 그런 검찰이 아니라 과거처럼 칼이 있으면 마구 휘두르는 추미애 장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명의는 정확한 부위를 진단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법의 잘못된 부분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온 청와대부터 온 나라를 압수수색하고 여기저기 칼을 찌르고 검찰의 성과는 없고 윤석열 총장 그 결기는 가지되 저는 지혜롭게 정말로 잘못된 국정농단의 그 폐부들을 제대로 잘라내고 또 혹시 이 정부에서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려내는 지혜로운 명의가 되고 지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칼만 휘두르는 그런 장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평가를 잘못된 인사를 했는데 잘못돼서 나갈 때 또는 인권이라든가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할 때 보완을 하거나 또는 수정하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좌충우돌이 아니라 원칙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번 그 인사를 두고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냈다, 잃었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윤석열 뭐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단이 꼭 필요한가?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냐? 그리고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런 인사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일부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 이제 형성이 된 건 맞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 힘을 실어준 게 현 정권인 것도 맞는 것이고. 네. 예. 왜 그랬습니까?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합이 잘 맞고 서로 호흡이 잘 맞는다는 그렇죠. 호흡도 잘 말씀이시죠? 맞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지난 정권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검사들이잖아요. 네. 예. 그 피해를 보면서도 그 올곧게 수사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소심파들이니까 기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만약에 지난 정권에 눈치껏 행동했고 네. 정치적으로 굴었던 그런 검사들 같았으면 그때 윤석열 사단에 합류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합류가 안 됐어요 그때. 예. 우병우 사단 그때 다 정리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뽑아놓은 나름 엄선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지금 법조계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요새 뭐 형사부 검사들을 주축을 해서 뭐 다 검찰을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예, 뭐 지금 내외에서 공인된 그런 평가는 특수부 출신들이
그나마 수사 잘하는 사람들, 검사들을 모아놓은 곳이었어요. 현재까지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수사 잘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다 이제 이번에 다 좌천시켜 버리고 앞으로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하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적폐 수사도 아마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단, 인적 구성에 의해서 사적인 그런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조직, 이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법에 의해서, 체계에 의해서, 그리고 누가 가더라도 검사의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최소한도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서 제대로 된 수사 기법을 적용하고 수사관들과 함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뭐 사단이라는 표현을 지금 두 분이 쓰시긴 했지만 그 호흡이라든지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효율이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그것이 법에 의한 절차,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과거에는 검찰, 제가 20년, 30년 전에 검찰 취재 기자 할 때는요, 그 당시에는 다 포승줄 맡겨가지고 고문당하고 때리고 막 그러면서 검사에게 수사받았습니다. 지금 그럼 수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수부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시대에 걸맞는 정확한 증거와 형사소송법,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를 통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사단의 수사가 어땠습니까? 온 나라, 청와대부터 지금까지 압수수색 안 한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지금 같이 수집해가지고 재판에서 보여주는 과정들 보면은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도 어떻습니까? 첫 번째 공소할 그 단계부터 지금 재판장에 의해서 이 부분이 부정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수사하고 해야 되고 이 시대에 걸맞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네. 저는 사단이라는 거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능력 있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훈련을 받은 그런 검사라면 누구든지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윤석열 총장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흔들지 말고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된다. 항명하지 않고 지금 다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이 같이 다시 팀을 만들어서 하면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 인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인사도 적법했다고 추미애 장관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제청 전 6시간이나 기다리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대면 상의를 하러 오라고 수차례 촉구했는데 윤 총장이 안 온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마 검찰청법에 보니까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해야 된다, 제청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도 참여정부 시절에 포함시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쵸. 그런 거 예. 아니냐는 법무부 장관의 거죠. 판단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그야말로 정치의 검찰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또 그 당시에 다 집어넣은 거고 모두 다 아시지만 참여정부 시절부터 공수처 다 만들려고 했던 거고 검찰 개혁에 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네. 자, 소통을 충분히 해서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검찰을 만들기 위한 맥락에서 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6시간 기다리실 수 있는데 6일 못 기다리나요? 예. 지금 당장 그때 했었어야 하나요? 이 검찰 인사가 6일 늦춰진다고 뭐 큰일 나나요? 근데 큰일 날 일이 뭔가 있었던 거 아니면 그렇게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전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시기적으로 딱 보니 여러 가지 청와대 관련한 예. 뭐 선거개입 의혹도 그렇고 유재수 전 그 네. 부시장 감찰부마 의혹도 그렇고 수사가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로 시점. 들어가고 있죠. 예, 이제 공소장만 이제 만들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그 시점에 이거를 이렇게까지 인사를 이렇게 해서 검찰을 뒤흔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조금만 한 일주일 정도 내지 열흘 정도만 기다리면 수사 다 마무리될 거고 네. 예, 정상적으로 하면 그 시점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죠, 사실은. 네,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당겨서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거 공소장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금 결국 압박을 넣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예. 사실 추미애 장관은 뭐 제청 전에 6시간 기다렸다고 하지만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건 사실 3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촉박했다 지적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인사 범위도 좀 작고 30분 정도면 검찰총장이 뭐 30명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답변을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30분이 충분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추미애 장관이 전날에도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거기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6시간
기다렸다는 거죠. 자, 법무부의 외청이 바로 검찰청입니다. 그 법무부의 수많은 여러 가지 청 중에서 하나. 그런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윤석열 총장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가서 우리 검찰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서 따로 만나자.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만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만난다. 다시 말해서 장관과 총장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 인사를 가지고 따로 협의를 하는 제3의 장소. 말이 안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 당연히 집무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만일의 경우 이종훈 평론가 말대로 6일 끌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추적 6일 동안 아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국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행도 안 되고 아마 검찰과의 관련 논란 가지고 우리가 아마 밤을 샜을 겁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바로 정광석화처럼 제대로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그런 그 이후의 갈등이나 후폭풍 없이 지금 검찰이 제대로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발령받은 분들이 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법무부가 있고 외청이 있습니다. 검찰이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존중해야 되고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시대에 맞는 수사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고요. 추 장관의 말도 저는 약간 과했다고 봅니다. 명을 거역했다. 네. 지시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 표현을 쓰면 되는데 명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좀 옛날식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측면은 좀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법무부가 이제는 검찰과의 관계를 제대로 잡아서 검찰도 제대로 일하고 법무부도 일하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검찰이 법무부를 마치 다른 조직처럼 생각하면서 검찰이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것이 지금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동설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검찰의 의견 얘기하고 또 우리도 검찰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랬다면 저기서는 저는 일부라도 추미애 장관의 의견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시를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그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잘못 판단했다. 잘못 판단하고 그건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사안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라도 저는 검찰도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법무부도 검찰을 존중하면서 서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좀 눈치가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분이 확실히 처세에 능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처세에 능한 분 같았으면 장관이 부르면 냉큼 일단은 달려가야죠. 갔겠죠. 네, 가고 장관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박수 쳐주고 맞장구 쳐주고. 기회도 맞추고. 뭐 예, 이렇게 그러면 해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 이 정권 끝나기 전에 법무부 장관도 하고 잘하면 또 총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은 성격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분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그 청문회 과정에서 뭐 그때 이분이 한 발언 또 유명하게 회자가 많이 되기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분은 그야말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고 국민만 생각하고 나라만 생각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을 중용을 했으면 잘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파트너로 택했어요. 개혁의 파트너를. 네. 전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예. 윤석열 사단이라고 밖에서 명칭을 해서 그렇지 이분들이 뭐 사조직을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수사 잘하는 사람들로 모아서 한 것. 개인이 개혁을 하기보다 집단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내부 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선택이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그 측근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이 전체적인 개혁의 그림을 망가뜨리는 것, 이게 과연 정상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네. 단편적인 저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측근들이란 수사 때문에 이랬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다시 말해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인권과 헌법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 조직을 위한 검찰에만 충성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당초에 초심을 잃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처세에 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강을 바로잡지 않았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자신의 상사입니다.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청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에 협의하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처세가 능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이라도 저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수사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대신에
정확하게 집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네. 바로 잡아내야 되는데 울산시청 수사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10개월 정도 되는데 네.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송병기 부시장 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수사하고 그 상황들을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네. 검찰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번 검찰 인사 후에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라든지 현 정권 관련 수사들 자체에 대해서는 힘이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이제 일선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수사 내용들이 쫙 올라오게 되면 네. 이제 그 검찰 이제 지휘부 쪽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나가고 그런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분들을 다 지금 좌천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일선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자기가 잘 알지만 전체적인 그런 그 그림은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결합이 돼서 완결판으로 나가는 건데 그 공소장의 완성도가 이렇게 되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공소장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이건 뭐 기소를 하더라도 예, 재판부에서 제대로 흐지부지 될 거다. 증거 이건 부족이라고 다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 그런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얘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을 제대로 못 쓴다. 그럼 검찰 당장 문 닫아야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소장을 제대로 못 쓰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그런 검찰이라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그다음에 과거처럼 무리한 수사,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압수수색하고 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했던 검찰의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네. 보여드리고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네.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로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돼야 네. 된다. 검찰이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일신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김홍국 교수, 이종훈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